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상속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자 그리고 상속 관계에 있는 객체들 간의 생성자, 소멸자 실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자 프라이빗과 퍼블릭은 익히 이전 시간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상속 관계에 있는 파생 클래스에서는 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은 현재 그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퍼블릭은 선언된 클래스나 외부 클래스, 파생 클래스 등등 모든 외부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정자입니다. 프로텍티드는 선언된 클래스에서 접근도 가능하면서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접근 지정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를 보게 되면 지금 기본 클래스 A 그리고 파생 클래스 B가 있는데요.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A가 기본 클래스, B가 파생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함수나 다른 클래스들이 있다고 했을 때 private라고 선언된 것은 모두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즉 프라이빗이라고 접근 지정자 되어 있는 프라이빗 멤버들은 현재 기본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 함수에서도 다른 클래스에서도 파생 클래스에서도 모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는 이 멤버들은 파생 클래스 즉 B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 함수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퍼블릭은 외부 함수나 다른 클래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 멤버에 대한 접근을 예를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포인트 클래스가 있고 자, 컬러 포인트 클래스가 포인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멤버와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들은 앞 시간 예제에서 비슷하게 봤었는데요. 메인부터 실행을 해보면 포인트 클래스 객체 P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P.set 하고 2,3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포인트 객체를 가보면 그 안에 s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public이라는 접근 지정자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set은 P 객체가 당연히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P.x, P.y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x와 y는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자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텍티드는 파생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메인처럼 외부 함수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P.x, P.y는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P.showPoint 이 showPoint는 퍼블릭 접근 지정자이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컬러 포인트 객체 CP가 만들어지고요. CP.x, CP.y 이 또한 파생 클래스 입장에서 기본 클래스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현재 메인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CP.set, CP.setColor, CP.showColor 이들은 모두 보면은 여기 보면 set이나 그 다음에 setColor, 자 setColor나 그리고 showColor 포인트나 equals 모두 public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합니다. 컬러 포인트 객체 CP2가 있을 때 set, 그 다음에 setColor 모두 가능하고
cp. equals 하면서 cp2 호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생성자와 소멸자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결론을 바로 말하자면 파생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와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 모두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실행이 됩니다.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와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 중에서 어떤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는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 클래스가 먼저 생성이 됩니다. 자, 클래스 A, B, C가 있고요. B는 A로부터 상속받고 C는 B로부터 상속받았네요. 그리고 메인에서 클래스 C 타입의 C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C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이럴 때 이 클래스 C는 클래스 B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B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클래스 B 또한 그 클래스 A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클래스 B 입장에서 기본 클래스가 되는 클래스 A에 가서 A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 A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호출했던 대로 리턴을 하기 시작하면 그 B의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생성자 B가 출력이 되고 다시 리턴해서 생성자 C가 실행이 돼서 생성자 C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리턴문을 만나서 생성자 C, 즉 클래스 C가 이제 소멸을 하게 되면 소멸자 C가 호출이 되고요. 자, 기본 클래스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B의 기본 클래스는 지금 C의 기본 클래스는 B가 되고 B의 기본 클래스는 A가 되죠. 소멸자는 생성자와 반대 순서대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클래스부터 호출이 됐던 생성자와는 다르게 소멸자는 파생 클래스로부터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성자 A, 생성자 B, 생성자 C 이렇게 출력이 되고 소멸자 C, 소멸자 B, 소멸자 A 이 순서대로 호출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소멸자는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가 실행이 되는 순서대로 운영이 됩니다. 자, 컴파일러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즉 암시적으로 임플리시트죠. 기본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메인에서 B 클래스 타입의 B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B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죠. 이때 public A 하면서 명시된, 즉 기본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본 클래스의 A라는 생성자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컴파일러가 그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클래스 A에 보면 생성자가 두 개가 있어요. A, 그 다음에 A하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거든요. 근데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로 호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A, 즉 기본 클래스에서 죄송합니다. 자, 기본 클래스에서 A라는 기본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자, 보면 B는 생성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A 기본 생성자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적절한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라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매개 변수를 가진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기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선택한다. 자, 여기서 그 메인에서 B 클래스 타입의 B 객체를 생성하는데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B int x라는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데요. 이럴 때도 상속을 받았던 기본 클래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클래스를 가게 되면 여기 int x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인데도 불구하고 A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 가서는 기본 생성자를 묵시적으로 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클래스 A에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명시적으로 불러주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불러주면 됩니다. 즉 비생성자 땡땡 하면서 우리가 상속을 표현하는 그런 문법처럼 A 하면서 직접 생성자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지금 여기서는 x 플러스 3으로 줬는데요. 이렇게 매개 변수를 있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 기본 클래스의 이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지금 B 그리고 A 클래스가 있는데요. B에서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 B에서 지금 B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 하면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땡땡 A 생성자, 땡땡 A 생성자 이것처럼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의 호출을 이렇게 코드를 해줌으로써 묵시적으로 A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TV, 와이드 TV, 스마트 TV 이러한 생성자들의 매개 변수 전달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스마트 TV 객체 HTV를 만듭니다. 이때 생성자가 지금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겠는데요. 자, 스마트 TV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 부분 굵게 표시된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192.0.0.1 이것과 그 다음에 32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이 스마트 TV는 그 와이드 TV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위에 있는 기본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명시적으로 콜론 하면서 와이드 TV 사이즈 쉼표 true 하면서 와이드 TV 클래스에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드 TV의 사이즈 즉 32가 넘어가고 true가 넘어가면서 와이드 TV의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32값 true 값이 들어가는데요. 이때도 기본 클래스에 있는 TV 클래스에 사이즈 주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 즉 기본 클래스로 올라가서 TV int size. 자, TV라는 이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사이즈를 주면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TV int size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이때 TV 32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this 사이즈의 사이즈 32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사이즈는 32가 출력이 되겠고 그리고 비디오 인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에서 HTV의 get 그 비디오 인 하면은 true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IP 그 다음에 IP equal 하면서 HTTP get IP address when get IP address라는 그 메소드는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스마트 TV의 메소드예요. 함수죠. 그래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퍼블릭 지정자가 있기 때문에 get 어드레스는 그 메인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보면 그 지금 TV 영역에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와이드 TV에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스마트 TV에 있는 공간,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가 되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기본 클래스로 올라가면서 매개 변수가 있는 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들이 화면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값들이 지정되면서 생성자가 실행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